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수수디자인 스튜디오 사무실이고요. 저는 임준희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저는 디자인을 맡고 있는 황윤석이라고 합니다. And I keep you in my heart. In my heart is where you are. I still think of you. I want you coming back.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. Don'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. And I keep you in my heart. In my heart is where you are. I still think of you. 일단은 오늘은 까사미아 솔레 다가구 주택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요. 이제 상가주택 신축공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. 그래서 덕질 검토랑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,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, 이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지난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저희 건축주 이자 시공자인 그 신실장이랑 같이 땅을 한번 둘러봤어요. 땅을 둘러보고 그 땅의 직접적인 특징을 좀 보긴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더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을 하긴 하고요. 이제는 저희가 설계적으로 어떻게 이 땅이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특징들이 뭐였는지 조금 이제 얘기해 볼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. 이 특징이 좀 뭐가 있었죠? 그쪽 이 땅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접근했을 때부터 땅 자체가 맹지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고 또 그 레벨의 차이가 좀 심한 편? 그런 크게 봤을 땐 그 두 가지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. 지난번에 썸네일에서도 맹지에 뭐 건축을 막 이런 식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그 맹지라는 게 되게 커요. 맹지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? 맹지는 보통 뭐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, 그래서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보통 우리는 맹지라고 얘기를 하고요. 저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4m 도로를 접해야 된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개발행위나 어느 단지 혹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만들 때 6m 이상 혹은 그 이상도 지금 필요로 하는데 4m가 안 되는 땅에다가 건축을 한다. 이게 조금 안 돼요. 이게 그리고 또 지목상 도로인 곳이 좀 접해 있어야 가능한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지목상 도로에도 접하지는 않아요. 맞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땅은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국어에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. 국어의 지금 너비 같은 경우가 되게 길어요. 거의 한 4, 5m 이상 되죠. 그 국어가 있고 그 국어를 지나서 도로가 있는데 다리를 한 4m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되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전에 까사미아 솔레에서 그 위에 단지를 좀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할 때 이미 다리를 놔본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도 다리를 놔서 맹지를 이제 대지화시키는 그렇죠. 집을 지을 수 있는 네, 그런 땅을 그렇죠.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이 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북향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향의 땅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항상 그런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북향에 있을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북향이 정말 안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남향 집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해가 잘 들기 때문에 뭐 이런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일반 상업 건물 얘기하면은 일반 상업 건물은 좀 북향이 좀 좋다 그래요. 왜냐하면은 너무 해가 들면은 냉난방비도 많이 들고 네.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일반 집의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좀 빛이 들긴 들어야 돼요. 근데 뭐 이 집을 설계하면서는 저희가 조금 북향을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마련을 하기는 했고, 거기다가 지금 뭐 아까 그 고저차를 이야기를 했는데, 1,004m 정도? 네, 그 정도의 고저차를 가지고 있는 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저차를 활용을 해서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, 그리고 중점경관 관리지역,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, 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이라는 게 지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기는 해요. 그죠? 여기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갔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, 조금 더 좋은 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뭐 완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맞아요.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어떤 뭐 형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3층 이상 집을 짓게 되면은 여기는 무조건 경관심의
를 받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경관 심의를 뭐 어떻게 받게 됐는지 그런 이미지를 좀 더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네 그렇게 해 볼게요. 네.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있으면 스키장 무슨 슬로프에서 밑에 쳐다본 것처럼 겁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그지? 그래서 뭐 우선 내부적인 것은 떠나서 내부적인 게 이게 더 좋다고 해도 계단이 일자인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. 여기서 들어가잖아. 들어가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. 어디서? 집 안에? 아니 이렇게 해서 처마 이게 지금 그렇지, 사무실 그렇지. 사무실 처마 얘를 뭐 이렇게 밖에 유리문을 만들지 않는 처마 안 상태야. 그럼 처마 안의 상태에서 계단을 시작해서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굳이 딱 시작하지 않게. 지금까지는 그런 이 땅의 약간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다면은 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해나갈 때 잡았었던 그런 컨셉하고 얘가 설계에 중점을 뒀었던 그런 이런 요소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사실 광교산에서 흐름이 있는 그런 그 이제 골짜기와 그리고 그런 언덕이 조금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대지였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이 광교산에서 흐르는 대지가 앞에 가다 보면 이제 천이 하나 흐르는데 그 고기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약간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땅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가장 집중을 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그 흐름이 있는 땅에서 이제 인공적인 그런 사람이 만든 그 집이 들어갈 때 사실 그 주변에 보면 되게 우후죽순으로 집이 많이 지어져 있긴 하거든요. 되게 샌드위치 판넬 이런 걸로 그냥 지어버린 이런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집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땅에 맞게 이 땅의 그 흐름과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맞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땅이 저희가 대지를 좀 파보면은 그 돌이 많은 땅이긴 해요. 그래서 이 돌들이 예전에는 아마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적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이 지금 북향이었었던 거를 남향이나 동향 이런 걸로 조금 변화시켜 보면서 그 대지가 흐름을 순응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적층되는 돌들의 이미지를 여기에 메스로 담아보려고 한 그런 게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들였던 전체 규모 자체가 있었고 그 규모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적층에 대한 그런 모습들, 자연에 순응하는 그 컨셉들을 들어갈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가지 단어,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뭐 컨셉을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적층돼 가는 과정이 광교산과 고기천의 흐름에 순응한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라인, 컨셉의 그런 흐름을 좀 잡았던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래서 설계 초기안에서는 그 사이트가 뭐 이런 다이어그램처럼 모습이 좀 되어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놔서 이제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거기에 전체 매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매스가 지하 1층에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1층과 2층은 이제 주인 세대가 사는 그런 공간 그리고 3층하고 다락층에는 이렇게 임대 세대를 줄 수 있는 혹 그게 뭐 임대 세대가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. 어쨌든지 간에 그런 두 세대가 주거가 들어가고 지하 1층에 사무실과 지하 주차장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다리를 통해서 지하 1층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졌어요. 그리고 뭐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되게 규모 있는 집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덩어리감을 살리는 게 첫째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고요. 덩어리감을 살리면서 어떻게 적층을 시킬 것인가 그런 적층이 단순한 수직적인 적층이 아니라 들고 남을 통해서 공간에 어떤 여유를 주고 그런 여유 공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새로운 어떤 뭐 경험들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주택 그런 걸 만들고자 했던 거죠. 그죠. 이 대지 주변이 사실은 흐르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지의 오른쪽 면, 좀 이렇게 약간 되게 멋들어진 나무들이 조금 차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국어가 있기 때문에 옆 땅이랑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골목길처럼 혹은 산책처럼 올라가면서도 주변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계속 이렇게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계단을 굳이 막지 않고 올라가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사실 지하 공간이 조금 더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 공간을 저희가 사무실로 쓸 거기 때문에 그곳과 지금 이 상부에 있는 집들이
저희의 약간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, 그리고 모델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무실, 뭐 이런 개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고민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지하 공간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까,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, 맞아요. 거기에 대한 뭐 해답으로 하면 선큰을 판다. 그래서 그쪽으로 빛이 우리는 스며들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약간의 이 메스로 들고 남으로, 그리고 그 메스를 한쪽으로 몰아서 설치함으로써 그리고 향에 대한 조금 불리한 점,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, 그리고 뷰를 확보했다면 그렇죠. 거기에다가 그 메스 들고 남으로 삐져나온 아이들로 이런 그 환경적인 하나의 뭐 여름에는 처마를 만들어줄 수 있고, 그래도 겨울에는 조금 더 빛을 스며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메스의 움직임, 이런 것들도 지금 부여를 뭐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. 메스의 들고남이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다양한 면에서 이 지역에 조금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. 경관심의가 이 지역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은 깐깐하다. 특히 여기가 또 성장관리 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깐깐한 면이 있었죠. 그죠. 네, 조금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가구 주택이잖아. 맞아요. 상가 뭐 지하 뭐 이게 1층에 뭐 약간 근색이 좀 들어가고 상가 주택이란 말이야. 상가 주택을 하는데 거의 뭐 경관시민은 마치 대도시에 있는 무슨 갤러리를 지는 듯한.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. 근데 그것도 되게 이해가 되고,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조경과 그쵸. 그리고 좀 조명에 대한 거를 더 집중적으로 좀 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명 계획이 조금은 이제 미니멀하게 생각을 했다가, 약간은 그래도 이게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약간 꺾어서 있는 대지 위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조명 계획을 통해 훨씬 더 메스감을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도록 맞아요. 그걸 더 강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조명을 많이 설계를 했죠. 맞아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적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부터 조금 더 벽돌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, 그 벽돌을 어떻게 쓸지, 어떻게 마음에 들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긴 해요. 그쵸. 어떻게 해야 이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일까? 네. 벽돌도 단순히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쌓기 방식에 따라서도 그 표현이 맞아요.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외부적인 그런 적층에 대한, 혹은 약간 이 재료적인 모습들이 내부로 들어갔을 때, 그러면 그 인테리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, 이런 것도 지금 뭐 조금 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, 아마 곧 오픈을 해드리긴 하겠지만,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, 그런 거를 아마 설계 2편? 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일단은, 네, 그래요.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저희가 영상에서 이제 바로 다음 단계는 이제 다리를 짓는, 게 될 거고. 실질적인 공사 현장들을 현장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,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어에 이제 덮여있는 그거를 원복시키면서 이 땅을 이제 제대로 모양 잡아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겪게 될 거고,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옹벽을 만들고 이제 땅을 파면서 이제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. 이 과정들 이제 끝까지 계속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하나가 조금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한 가지의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되게 상투적이지만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. 부탁드립니다. 나 되게 민망해 지금 이런 거 얘기하기. 어쨌든 네, 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